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포크네 셰프 마카롱 먹방 진짜 왜 이렇게 웃긴 거죠? 500년 전 사람들이 마카롱을 처음 먹고 폭죽 터지는 듯한 느낌을 너무 잘 알겠어서 더 공감이 됐는데요. 명나라와 조선이 조공의 조건을 걸고 요리로 경합하게 되면서 지영은 경합을 거부해도 죽고 저도 죽는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거기다가 연희군은 요리 경합에서 이기면 망원록을 찾아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조했는데요. 책을 찾아준다고 했지 널 돌아가게 해준다고 한 적 없다면서 음흉하게 웃는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지영이 선물해준 북번만 봐도 기분이 좋은데 지영이 자꾸 어디론가 떠나겠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지영이 궁궐 밖으로 나와서도 연희군에게 주기 위해 마음의 안정을 돕는 꽃을 따온 걸 보면 지영도 연희군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희군의 낮과 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가 눈물 흘리는 밤이 없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또한 대령 숙소로서 수라를 울리는 시간 이외에도 연희군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전 땅에 떨어진 건 죽지 않는다던 연희군이 지영이 자신에게 주기 위해 꽃을 따왔다고 하자 손을 걷어올리고 지영과 함께 꽃을 줍는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요. 같은 꽃인데 붓꽃과 아이리스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땅에 떨어진 꽃을 함께 주우면서 뭔가 하나가 된 느낌이랄까요? 포크네 셰프 오프닝 영상에도 이미 아이리스 위에 있는 지영과 연희군의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나중에 지영이 미래로 돌아가거나 사라지게 됐을 때 연희군이 지영을 떠올리며 장원서 안에 붓꽃을 가득 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원서 안에서 계속 지영을 그리워하겠죠. 한편 연희군은 지영이 쳐다보던 놀이개를 포함해 선물을 가득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게 꼭 마음을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요. 얼굴에 진흙을 묻히며 장난치는 모습도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편안해졌다는 걸 보여줬고요. 한편 명나라 사신으로 온 황간 우고는 명나라 황제를 업어 키운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제산대군과 함께 반정을 꿈꾸고 있는 성인제는 우곤에게 반정의 명분을 만들어 달라며 거의 나라를 파는 급의 제안을 했죠. 아니 똘똘 뭉쳐서 다 같이 명나라를 이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적이 내부 사람이라니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한편 대왕대비는 주상이 명나라와의 요리 대결을 펼치는 것은 실수라며 대령 숙수의 요리 실력에 구분을 걸어야 하는 것을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숙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명나라 최고의 숙수들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여겼거든요. 이에 대왕대비는 큰 곤란에 빠지기 전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 명나라 황제에게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대왕대비는 우곤이 이런 짓을 함부로 벌이는 걸 보니 나와 황실의 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어요. 과연 대왕대비는 명나라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또한 대왕대비와 명나라 황제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짚어볼게요. 총 6명의 숙수들이 3번의 대결을 펼치는 경합 중 첫 번째는 공자의 후손으로 알려진 비밀스러운 숙수 공문래와 엄숙수가 세상에 없는 고기 요리로 대결을 펼쳐 무승부관합니다. 조선과 명의 요리를 서로 바꿔 대결하는 두 번째 경합은 사천 요리와 타지방 요리를 결합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아비수와 외관에서 공부를 한 학구파 맹숙수가 경합을 펼쳤는데 두 번째 경합 또한 무승부로 결정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삼이 들어간 탕 요리를 지영과 당백룡이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우고는 진짜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 딸꾹질을 하는 숨길 수 없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지영이 만든 인삼이든 삼계탕 요리를 맛본 후 우고는 딸꾹질을 미친 듯이 하며 지영의 요리가 담백룡의 요리를 이겼음을 온몸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조선이 요리 경연에서 승리하자 승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령숙수 연지영을 명나라 황제에게 바치라고 궁녀로 보내라고 해요. 이때 대왕대비가 나타나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해버립니다. 버리는데요. 대왕대비가 본의 아니게 숨기고 있는 한방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인주대왕대비는 서리발같이 매섭고 드센 성격으로 젊었을 적엔 심지어 폭빈이라고 불렸습니다. 임종이 죽기 직전 드렸던 마지막 왕비로 임종이 승하하고 아들인 선종 역시 자신보다 먼저 승하하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게 됐죠. 친손자인 세자인 이연을 보위에 올렸으나 패비연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까봐 매일
대비에 전전긍긍하는 인물로 폐별시 사건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우곤이 명나라 황제에게 대령 숙수 여인을 공료로 바치라는 개소리를 짓거리던 순간 대항대비가 경합이 치러지고 있던 경회로에 나타났습니다. 대항대비는 명나라 사신 우곤을 향해 유창한 중국어로 대국의 칙사 자격으로 온 사신이 하찮은 물건에 집착하여 큰 뜻을 잃는 모습을 황상께서도 알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대항대비의 돌직구에 우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거기다가 대항대비는 자신이 명나라 황제에게 따끔하게 전설을 한 장 넣었다고 말합니다. 우곤의 입장에서는 번국의 대항대비가 삼국의 황제에게 상소도 아니고 따끔한 전설을 넣는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황실족보상 인주대항대비가 현재 명나라 황제보다도 학렬이 높았죠. 왜냐하면 인주대항대비의 아버지 한학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외교관이며 명나라의 문신인데요. 한학의 두 누이이자 대항대비의 고모들은 명나라의 공료로 바쳐졌다가 황제의 비가 되었습니다. 대항대비의 넷째 고모인 여비한 씨는 영락제의 비가 되었고 다섯째 고모는 명나라 선종 선덕제의 후궁으로 선발됐다가 공신부인이 되었죠. 즉 선대 명나라 황제의 비 두 명이 모두 대왕대비의 고모들이었고 명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명군인 영락제와 선덕제, 선대 두 황제가 바로 대왕대비의 고모부였던 거예요. 그러니 황실의 족보로 따지자면 현재 명나라 황제보다 대왕대비가 학렬이 더 높은 셈이었어요. 우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사신난 중 한 명에게 듣게 되었는데요. 우곤은 만약 인주대왕대비가 진짜로 황제에게 전설을 보내 조선에서 인삼무역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전하기라도 한다면 또한 자신이 개별적으로 조선 대신들에게 뇌물을 받은 걸 대항대비가 명나라 황제에게 전하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황간 세력의 부패를 규탄하는 상소가 빗발치는 시국에 괜스레 외교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건 너무 위험했어요. 거기다가 괜히 요리 경연을 해서 지는 바람에 조선의 조공은 반으로 줄이고 명은 진말과 사탕수수를 조선에 무제한 줘야 한다는 사실을 황제에게 전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불똥이 자신한테 튈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우곤의 정치적 감각이 본능적으로 몸을 사릴 것을 경고하고 있었죠. 소나기는 피해가면 되지 굳이 맞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이에 우곤은 괜히 대령 숙수를 공료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더 해봤자 불리해지기만 할 테니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곤 급하게 인사를 하고 경회로 밖으로 몸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연희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일으키기 위해 우곤에게 샤바샤바했던 대신들은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었죠.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